국제적인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습니다. 참다 못한 법률 전문가들이 유엔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에겐 한없이 너그럽고 이재명 김혜경에게는 지나치게 엄혹한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으니 유엔이 개입해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지난주 이재명 대표의 징역 집행유예 선고 이후 많은 시민들이 함께 분노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판결에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이렇게까지 썩어버렸는 줄 몰랐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소와 그것을 맞장구 쳐준 판사의 판결은 마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았던 사형 선고 때처럼 국민들의 열망을 권력으로 꺾으려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정서적으로는 거의 내전 상태를 향해 가는 것 같아요. 서로 제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훨씬 더 뛰어난 존재야. 당신들은 잘못된 존재라고.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 제거를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저에 대한 직접적 공격 같은 걸로 나타나는 거죠. 똑같이 되돌려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당한 피해는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10개라도 내 거는 20개고 저쪽은 적어 보이지 않습니까? 에스컬레이트가 되면 끝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증폭되잖아요. 그렇죠. 서로 간에 올라가죠. 시원한데 예. 저쪽에 대해서 엄청난 타격을 가했을 때 저쪽은 가만히 있겠냐. 지금은 사실 감정은 없잖아요. 욕망 때문이거든요. 잔혹한 권력 행사라고 하는 게 지금은 욕망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보복 감정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한 게 없는데 당한 게 없는 사람이 보복 감정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도 지금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죠. 정치 탄압, 정치적 포갑이죠. 그렇죠. 정치적 포갑이죠. 근데 이게 보복으로 그야말로 발전할 수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없어도 될 지옥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다. 정치에 가는 기본은 존중이거든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는 거죠. 적정선에서. 내가 다 갖겠다. 는 하나도 갖지 마.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럴 수 없는 게 정치거든요. 제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거를 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정치가 뒷골목 그 건달들, 나쁘게 표현하면 양아치. 예. 패싸움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잭커나이프로 수도 없이 찌르는 이런 싸움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가족들까지 불러다가 예. 막 할 수 있으면 이게 완전히 이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 지금 지옥 같아요. 지옥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지옥에서 탈출하게 해주자. 그래서 끊임없이 시도를 하지만 그 잘 안 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국민들은 뭔 죄입니까? 이 통합과 관련된 발언도 이제 초임 시장 시절하고 지금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안 다르다면 저는 불신할 거예요. 네. 권한이 크고 역할이 큰 사람은 그 큰 역할과 권한에 맞게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 대통령을 보니까 지금 난리잖아요. 이 사회의 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국민이다. 그 국민의 뜻, 주인의 뜻이 존중돼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저는 어쨌든 대중에 대한 국민 대중에 대한 조금 더 저는 이제 집단지성, 집단지성에 대한 믿음이 사실 매우 크죠. 철저히 국민 대중의 기초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앞으로의 길도 결국은 그 안에 있을 거다. 추상적으로 봤을 때 국민 대중 위대한 겁니다. 모든 힘의 원천은 거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이 대표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디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를 할 때 저는 늘 흔들흔들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대통령을 하는 게 아니야. 내 결론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외부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상황도 영향을 미치고 뭐 운도 따르고 뭐 불운도 따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 이렇게 보면 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돼. 그러고 보고 있잖아. 지지율이 1% 가도 내 맘대로 하겠다 이런 거. 하여튼 그 군부 독재라고 하는 게 이제 검찰 독재, 군사 독재, 검사 너무 비슷해요. 독재. 양상은. 손에 든 게 전에는 군복에 대검이 꽂은 총이었다면 지금은 양복에 영장이지. 네. 영장, 압색 영장, 구속 영장. 사람을 압박하는 방식이 과거에는 물을 먹이고 전기로 지지고 그래서 당사자만 집중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영장과 공권력을 가지고 요 사람의 주변을 파고 그 주변 사람의 주변을 파고 그 주변 사람의 주변 사람의 주변을 파고 그래서 하나를 잡으면 이 사람을 잡고 다음 요 사람을 잡고 결국 타겟을 잡는 이게 실제 성공하고 있거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 저도 있는 거고 방식은 똑같죠. 집요하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 인격체들을 파괴해가면서 자기 욕망을 채워나가는 권력을 유지하는 그 측면에서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이 어쩌면 더 어렵죠. 그때는 불법이나 부당함이 외부로 드러났어요. 지금 합법을 가장하고 있죠. 느낌이 잘 안 와요. 남의 일 같아요. 그게 이제 어려움이죠. 뭐 독재 같지 않은 독재를 하는 거죠. 시스템과 제도를 활용해서 상대를 제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성공한다면 우리 사회체제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법치국가에서 재판 결과가 납득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믿고 있는 국민들의 집단 지성은 결국 사필 규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왜 이재명 대표만 수사와 압수수색을 밥 먹듯 하고 증거자료가 차고 넘치며 훨씬 큰 죄를 지은 윤석열, 김건희는 털끝 하나 못 건드리느냐는 점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집행유예 선고를 했다면 똑같은 잣대로 윤석열, 김건희도 중형을 선고해야겠죠. 이러니 국민들은 특검을 외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다 싶은 국힘이나 수박들이 득달같이 달려드는 중이지만 이재명 대표는 말했죠.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더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를 지켜내야 합니다. 조국 대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행태에 일침을 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갖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 중 이렇게 검찰에게 막강한 권력을 몰아주는 국가는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대반지를 가진 검찰은 권한을 남용해왔습니다. 야당 대표 부인은 식사비 10만 얼마 카드 결제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고 검찰이 기소해 벌금형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은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기소는커녕 검찰이 나서서 변호를 해줍니다. 또 주가 조작으로 공범이 모두 처벌을 받았지만 아예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지리산 도사와 협의하여 여당 공천에 개입한 방증이 속속 나오는데 수사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대선 패배 정치인에 대해서는 발언 하나하나를 정밀 분석하여 먼지 털듯 수사하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는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모에 대해서는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커녕 관심도 없습니다. 버스 기사는 몇백원만 횡령해도 기소합니다. 검사들은 특수활동비로 소고기를 몇백만 원어치 사 먹어도 보안사항이라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기 편 잘못이면 어떤 비난 가능성도 모르는 채 합니다. 검찰에 불리한 일을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엮어서 기소합니다. 묻습니다. 이러한 검찰을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